정의당의 건강 톡톡. 안녕하세요. 톡톡입니다. 예, 히포입니다. 예, 앵두입니다. 네. 지난주 다들 잘 지내셨어요? 네, 잘 지냈습니다. 바빴어요. 드디어 우리 이제 뉴질랜드랑 일본에서까지도 듣는다고 하네요. 그래요? 놀라운 일입니다. 정말 전 세계에 퍼져나갈 일입니다. 전 세계적인 방송이 됐군요. 세계로 뻗어나가는 건강 톡톡. 네. 정의당의 건강 상식. 님 오늘도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신문 나고 있던데 네. 에볼라 바이러스가 네. 전 세계적으로 특히 또 한국에서도 큰 이슈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에볼라 바이러스가 지금 왜 문제가 이렇게 심각하게 된 걸까요? 좀 사실 심각하죠. 예. 네. 뭐 사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전 세계적으로 심각한 것보다는 아프리카 지역에서 예, 굉장히 그렇죠. 심각하죠. 지금 대략 한 5천 명이 넘게 이미 작년 말부터 해선 사망한 걸로 되어 있어요. 이게 정확하게 병명이 이제 에볼라 출혈열이라고 해서 에볼라에 감염이 되면 이제 온몸에 이제 출혈이 생기는 거예요. 피부나 장기, 뭐 혈변 이렇게 하면서 이제 장기 부전으로 이게 사망하거든요. 이 한번 걸리면 치사율이 아주 높습니다. 대략 한 70% 정도가 현재 지금 사망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죠. 그래서 근데 뭐 지금 아프리카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지금 사망 환자가 나오고 스페인에서도 나오고 해서 뭐 지금 뭐 미국 비롯해서 유럽까지 들썩거리는 것 같은데. 예, 일부 이제 그 서아프리카 출신들이 이제 좀 뭐 유럽이라든지 미국으로 가서 나중에 이제 확진돼 가지고 사망하는 경우 케이스가 지금 이제 한두 케이스씩 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좀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죠. 전염 경로는 어떻게 되나요? 뭐 일부에서는 사실은 좀 뭐 공기중으로 감염되는 거 아니냐라는 식으로까지. 네. 이게 이제 이런 전염병이 예전에 한번 저기 우리나라도 떠들썩했잖아요. 신종플루라고. 예, 신종플루는 이제 독감이었기 때문에 호흡기로 전파됐거든요. 그러니까 전파 속도가 굉장히 빨랐죠. 근데 이제 지금 에볼라는 이제 호흡기로 전파되지는 않는 걸로 알려져 있고 직접적인 환자의 책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전파되는 걸로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또 치사율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원래 치사율이 굉장히 높으면 사실 저기 대유행이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예. 왜냐하면 환자가 걸려서 사망해버리기 때문에 독감은 전 세계로 퍼지는 이유가 이게 치사율이 굉장히 낮아요. 뭐 0.1%도 안 되는 수준이기 때문에 확 퍼지지만 에볼라는 그래서 전 세계로 바로 순식간에 퍼질 리는 없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죠. 그러니까 아프리카에서는 왜 이렇게 문제가 심각하게 되던다는 걸까요? 이게 그건 아프리카의 좀 더 특수한 상황 같아요. 지금 주로 서아프리카 몇 개, 한 서너 개 국가에서 많이 번져가고 있는데 이런 나라들이 이게 아프리카 그렇지 않습니까? 굉장히 빈곤한 나라들이고 또 그동안 계속 전쟁이나 내전으로 거의 이게 국가 시스템 자체가 완전히 붕괴된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이제 전염을 차단하려고 하면 뭔가 이제 국가 시스템이 공중보건이라든지 위생 문제라든지 이게 좀 작동이 돼야 되는데 전혀 작동되고 있지 못하는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일단 통제 자체를 할 수가 없어요. 이거를 서아프리카 국가들에서 그런 현실인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많이 이제 이게 퍼져 나가고 있는 상황 같다는 생각을 해요. 예. 사실은 아프리카 문화적인 측면들도 아주 큰 그렇죠. 예. 오랜 내전이나 전쟁, 빈곤 이게 시달리다 보니까 이 국가가 신뢰되겠습니까? 국가 시스템도 엉망이고 국가라고 하는 것이 맨날 전쟁하고 죽이고 이런 것만 했기 때문에 국가가 이거를 뭔가 통제하려고 해도 그러니까 국가 자체가 통제 수단을 안 가지고 있고 하려고 해도 아프리카 주민들이 신뢰를 못하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제 더더욱 이게 통제하기가 좀 어려운 조건이죠. 근데 약간의 좀 오해도 있는 것 같아요. 그 아까 말씀하셨을 때는 공기중으로는 감염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오늘 아침에
TV를 봤는데 네. 미국에서 사망 환자가 발생됐어요. 근데 사망 환자 옆집을 그러니까 사망 환자 당사자 집에 대해서 막 소독하고 막 이런 부분들이 나오더라고요. 네네. 이게 과연 맞는지 도리어 이런 것들이 에볼라에 대한 공포심을 더 야기하고 뭐 이런 부분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있고요. 일단 이제 이게 직접 접촉이다 보니까 그 환자에서 뭐 체액이라든지 뭐 이런 게 이제 묻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정도 방역하는 정도의 수준이지 않을까 싶고요. 예. 어찌됐든 뭐 공기 중으로 전파되지는 않기 때문에 옆에서 스쳐 지나갔다라고 해서 살짝 접촉 안 되고 그런다고 전염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 과잉으로 너무 두려워하거나 그러실 필요는 또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합니다. 기사에는 또 그런 게 있더라고요. 미국에서 사망한 환자가 입원했는데 입원비가 50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5억 3,700만 원 나왔다라는 그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서아프리카와 다르게 우리나라라든지 이런 이제 어느 정도 중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국가 시스템이 나름대로 작동되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서아프리카처럼 크게 문제될 가능성은 높지 않은데 문제는 이제 그 나라가 갖고 있는 시스템에 허점들이 발생되는 거죠. 이게 황당하게도 미국에서 드러났던 것이 미국은 의료 시스템이 영리화된 거지 않습니까? 자기가 서아프리카 출신이고 열이 많이 나고 해서 병원에 갔는데 초반에는 그냥 의료 보험도 없었어요. 그거 돌려보낸 거지. 별거 아닌 거라고 생각을 하고 돈이 없으니까 이게 진료해줘봐야 병원에서 손해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진료 안 해주고 보낸 거지.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제 에볼라였던 거죠. 더더군다나 그러다 보니까 이제 초기에 제때 치료받을 기회를 놓친 거예요. 이게 그 나라가 얼마나 공공의료 시스템이 잘 돼 있느냐 안 돼 있느냐에 따라서 이런 전염병에 대한 대응 능력이 이게 차이가 나는 거죠. 미국에서 그런 문제가 발생된 거고 저도 깜짝 놀랐어요. 아니 그 한 게 뭐가 있다고 결국 치료 약도 없고 이제 백신도 안 돼 있는데 치료비로 5억이 나왔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 저번에 안재욱 그 얘기를 했었지 않습니까? 고스란히 보여주는 것 같아요. 황당한 나라입니다, 미국은. 그러니까 수혈이랑 약물 치료비만 해서 그렇게 나와서 하루에 6천만 원 가량을 했는데 뭐 이거는 뭐 도저히 전 납득이 안 됩니다. 이해할 수 없네요. 미국이라는 나라의 의료 시스템은 정말 간혹 보면은 이런 걸 볼 때는 정말 납득이 안 되는 것 같아요. 한쪽으로는 또 아주 의료수업의 질을 보면은 사실은 대단하다는 생각은 드는데.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그 질병관리본부에 확인을 좀 했었어요. 이 에볼라 문제 때문에. 그때 이제 그 공기 중 감염 얘기가 나왔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 변종 에볼라 이런 얘기가 돌면서 사실 공기 중 감염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돈 거 때문에 제가 확인을 했는데 그게 이제 나온 이유는 에볼라 좀 그 확산 속도가 좀 급격히 있다 보니까 그 이전과 다른 변종이 생긴 거 아니냐라고 이렇게 좀 의심을 했었는데 실제 확인해 봤더니 지금 공식적으로는 변종은 없는 걸로. 네네. 그래서 이제 공기 중 감염은 그건 이제 왜곡된 보도다라는 얘기들을 좀 하시더라고요. 일단 전 세계적으로 공식적으로 변종 바이러스라던가 혹은 이제 공기 중 감염이 없는 거다라고 하는 것들은 좀 청취자 여러분들도 들으셔서 좀 안심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너무 불안에 떨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건강 상식은 여기까지 알아보는 걸로 하고요. 이제 내용으로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다시 논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또 서민 증세 아니냐라고 하는 논쟁부터 시작해서 좀 이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에 대한 문제점 인식에도 많은 분들이 이제 느끼고 계신데요. 한번 오늘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한번 좀 이제 저희가 제대로 잘 부담하고 있는지 만약에 제대로 잘 부담하려면 어떻게 되는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히프님이 많이 건강보험료 얘기하실 때 세무녀 부분부터 시작해서 들어가시는 것 같아요. 이분들이 도대체 건강보험료 얼마나 내고 계신지부터 시작하시는데 건강보험공단에서 나온 자료에 의하면 세무녀가 건강보험료를 월 5만 원을 내고 있었다라고 해요. 근데 저도 참 납득이 잘 안 돼요. 네? 아니, 소득이 전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또 재산도 거의 없었어요. 보증금도 500만 원에 월세 50에 살았는데도 건강보험료 5만 원 나왔다? 잘 납득이 안 되죠. 그러니까 건강보험료 5만 원 냈다라고 하면 예를 들면 직장 가입자로 한다라고 하면 근로소득이 한 170만 원 정도
소득이 있는 걸로 추정하고 부과를 한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근데 실질적으로 소득이 없었는데 그렇게 많이 부담했다? 참 문제인 것 같아요. 더더군다나 이 건강보험료 월 5만 원씩이나 냈지만 정작 두 딸은 뭐 당뇨병 앓고 또 아파도 다쳤음에도 불구하고 병원도 제대로 이용을 못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과연 건강보험료가 지금 과연 공평하게 정의롭게 좀 부담을 하고 있는가라는 측면에서 꽤 상당히 의구심을 좀 갖고 있습니다. 사실은 공평하지 못하다는 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그렇죠. 사례가 공평하지 못하죠. 예, 맞아요. 이런 건데요. 왜 이렇게 공평하지 못한 보험료가 부과되는 걸까요? 특히 지역가입자들한테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건강보험료 부과 방식이 쪼개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직장 가입자 있고 지역 가입자 있죠. 지역 가입자 계시나요? 네. 우리 앵두님 지역 가입자에 한번 사례를 들어보면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직장 가입자는 근로소득에만 지금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지역 가입자는 이 직장 가입자하고 다르게 이게 이제 뭐 재산, 자동차, 또 소득이 잘 없으면 평가소득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부과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추정해서 이 정도 소득이 될 거다라고 추정해서 부과하고 있는데 이게 실제 소득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다 보니까 오히려 굉장히 과다하게 보험료를 부담하고 있는 거죠. 앵두님은 유일한 지역 가입자이시긴 한데 얼마 내고 계시는지. 제가 지난주에도 아마 말씀드렸는데 한 2만 5천 원 가량 내고 있죠. 이거를 이제 직장보험 기준으로 하면 저희 이제 직장 가입자 기준으로 얼추 소득도 나올 텐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제가 살고 있는 동네 구청 다음으로 전화를 가장 많이 하는 데가 건강보험관리공단입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사실 저도 이제 이번에 저희 건강톡톡 건강보험료 부과 관련된 부가체계 관련돼 가지고 하면서 저도 이렇게 막 공부하면서 전 정말 많이 이게 대한민국이 나름 그래도 좋아졌다고 치지만 건강과 관련돼서는 여전히 불공평하고 일각에서는 최근 박근혜 정부의 건강보험료 부가체계 개편과 관련돼서 진보 진영 내에서도 서민 증세다라고 얘기하는데 정말 잘못된 입장 발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들었어요. 결론적으로 저는 그분들이 지역 가입자가 아니다라는 생각을 왜냐하면 지역 가입자라고 한다면 본인이 지금 재산이라든가 뭐 이런 등등과 관련돼서 부과되는 건강보험료가 소득에 비해서는 직장 가입자에 비교해서는 비쌉니다. 이거는 냉정하게 그렇고요. 실례로 제가 살고 있는 집이 자가주택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보증금 있고 월세가 나가는 데인데 제가 너무 제 개인적인 사생활을 오늘 공개하는 것 같아서 부담스럽긴 하나 우리 건강톡톡을 위해서 제가 저한테 지금은 날라온 건강보험료 요 관련된 지금 고지서를 갖고 있는데요. 제가 살고 있는 집을 제가 그러니까 월세 기준으로 등등 이게 월세긴 한데 사실은 SH공사의 임대 아파트입니다. 근데 몇 해 전에 건강보험료가 어느 순간 보니까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확인을 보니까 재산 점수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더라고요. 근데 이유가 뭐냐면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했는데 실제 SH 임대 아파트잖아요. 그러면 보증금과 월세가 나가는데 거의 보험료의 배 이상이 올라갔더라고요. 그래서 전화하고 항의하고 제 보증금, 임대차 계약서를 가지고 공단에 가서 거의 50%가 넘는 60% 가까운 보험료가 줄어들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런 문제는 본인이 이거 문제 있다 하고 관련돼서 제기하고 등등 하지 않으면 사실은 그냥 지나가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런 측면에 있어서 어떻게 본다면 본의 아니게 좀 피해를 보는 서민층들이 훨씬 많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특히 이제 자동차 같은 경우는 사실은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80년대의 자동차는 재산의 어떤 하나의 가치 기준으로 부과됐을지 모르겠지만 최근 들어서 자동차와 관련돼서는 재산에 대한 기준보다는 생계수단도 많고요. 이런 부분들이 있죠. 근데 저는 지금 11점입니다. 11점. 자동차 11점. 제가 뭐 공개하면 재산 22점. 자동차 11점,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 참가율 이게 아까 말씀하셨던 평가소득이죠. 105점, 합계 138점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거의 재산과 소득과 이걸 다 노출시키는 이게 지역가입자들이 사실 가장 큰 문제가 재산 문제예요. 그러니까 지역가입자들이 부담하고 있는 건강보험료의 거의 딱 절반 가까이가
재산 때문에 부과되는 건데 이게 얼마나 황당한 거냐면 예를 들어서 재산이 1억 원이 있다라고 하면 1억 원에 때문에 건강보험료가 무려 7만 7천 원이 붙어요. 월. 그다음에 재산이 한 3억 정도로 잡힌다라고 하면 요걸로 인해서 건강보험료가 월 12만 원이 잡히거든요. 사실 요즘에는 1억이나 3억 정도라고 하면 이게 재산에서 발생되는 소득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없죠. 예. 그러니까 소득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동안 열심히 일해서 모아난 소득이 재산이 1억에서 3억이라고 해서 정도라고 하고 해서 건강보험료가 7만 원에서 12만 원씩 부과되는 거는 심각한 문제가 있죠. 그게 이제 자기 집이거나 혹은 전세로 서울에서 한 3억 정도면은 사실 전세죠, 전세. 예, 전세이잖아요. 네. 그 정도 갖고 있으면 7만 원, 12만 원 이렇게 부과된다는 그렇죠. 거죠. 예, 예. 아, 그래서 재산으로 인해서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근데 재산으로부터 발생되는 소득이 파악이 안 돼. 그럴 경우에는 재산에 부과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지요. 근데 이제 1억이나 3억 정도라고 하면 대부분 자가주택 정도거든요. 자가주택이거나 그러니까, 네. 그 재산으로는 소득이 발생이 안 돼요. 서울에서는 네. 서울에서는 자가가 없죠. 그렇죠. 전세죠. 네. 전세. 그러니까 소득이 발생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발생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보험료를 부과하는 거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네. 저희가 지역가입자의 문제에 대해서 얘기는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지역가입자 중에 소득이 파악이 안 되는 고소득자들이 많을 거다. 우리 TV를 보면은 변호사들이라던가 의사들이라던가 뭐 이런 이제 그 탄로소득들이 많은 거기 때문에 지역가입자들한테 사실 그런 이제 그 보험료를 그렇게 부과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문제의식들도 꽤들 갖고 계실 것 같아요. 예, 그게 이제 그 제도 초기에는 그랬죠. 초기에는 이제 고소득자들의 소득 파악이 워낙 과세 인프라가 안 돼 있었기 때문에 재산이나 뭐 자동차 여기 부과하는 게 맞았어요. 근데 지금은 시대가 사실 굉장히 변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직도 잘 모르고 계시는 게 의사 변호사들 지금 개업하고 돈 많이 버는 이런 전문직들이 지금 직장 가입자일까요? 지역 가입자일까요? 직장 가입자입니다. 전부 직장 가입자입니다. 예. 왜냐하면 2003년도에 이제 건강보험공단이 1인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장은 전부 직장으로 전환하도록 의무적으로 전환 조치를 취했거든요. 그 결과 지금은 아니 의사 딸랑 혼자 자기가 진료합니까? 접수부터 해서 아니잖아요. 간호사 다 두고 있단 말이죠. 변호사도 마찬가지란 말이죠. 그렇죠. 이런 분들이 이제 다 직장으로 전환된 거예요. 고급 음식점 다 직원들 몇 명씩 두고 있잖아요. 이거 전부 다 지금은 지역가입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영업자들 중에서 그동안 고소득 고액재산을 갖고 있었던 분들이 그래서 지금은 전부 직장으로 넘어간 거죠. 네. 그렇게 되니까 그분들 같은 경우는 재산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오로지 근로소득으로만 건강보험이 부과되는 거죠. 네. 그런 분들은 이제 또 어떤 문제가 되냐면 직장 가입자 중에서도 근로소득에만 지금은 부과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근로소득 이외에 또 소득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같은 직장에서 똑같은 월급을 한 300만 원씩 받는다라고 하더라도 진짜 수입이 300만 원만 근로소득이 전부인 사람도 있고 또 동료들 보면 근로소득 이외의 소득 뭐 집이 몇 채 있으면 임대소득 발생되죠. 돈 있고 주식 투자 있으면 거기서 이자소득 배당소득 발생되죠. 게다가 차까지. 그렇죠. 이런 소득이 있는 사람인데 그렇죠. 직장 다니시는 거기는 분들은 부과가 차가 안 되는 있어도 거예요. 부과가 안 되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런 이제 형평성의 문제들이 발생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부가체계 논의를 할 때는 그래서 이걸 공평한 게 뭐냐. 그러려고 하면 한 가지 잣대로 부과하는 것이 맞다. 재산이나 자동차 이런 식으로 또 지역가입자만 부과하는 방식이 아니고 직장가입자든 지역가입자든 자신의 능력에 맞게 그 능력이라고 하는 거는 소득 기준으로 소득에 맞게 이제 소득 비례로 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가는 것이 맞는 거 아니냐라는 거죠. 이제 그런 흐름, 그런 논의를 지금 현재 정부 내에서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멀리 찾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저 얼마 전에 히프님이 어디 저 매체다 기고한 걸 제가 글을 봤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이 2001년에 건강보험료를 2만 원 냈죠. 아주 유명한 얘기죠. 아주 유명한 얘기죠. 네. 빌딩 관련돼 가지고 해서 이제 지역 가입자가 아니라 직장 가입자로 돼서 2만 원을 낸 아주 제가 보기에는 쉽게 설명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예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 반대편에는 세모녀가 있는 거죠. 소득 한 푼도 없는데 겨우 보증금도 얼마 안 되는데 불구하고
월 5만 원씩 건강보험료를 부담해야 되는 이런 서민들이 또 있는 거죠. 그렇죠. 예. 2014년에 이런 세무료가 있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은 2001년에 2만 원을 냈던 이런 참 13년의 이 네. 시간 차이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는 게 참 안타깝네요. 그래서 이게 많은 직장 가입자들이 그러니까 보통 평범한 직장들이 그렇잖아요. 이게 월급 통장은 완전히 유리지갑이다라고 해서 사실 불만이 많아요. 이분들이야말로 정말 이렇게 훌륭하신 분들이죠, 정말. 예. 근데 이제 문제는 그런 거예요. 이게 그 이외에 그래서 정말 이게 이분들이 저기 불합리하지 않게 진짜 공평하다라고 하려고 하면 근로소득 이외 소득에 대해서도 건강보험료를 부과해야 되는 게 맞죠. 그리고 소득이 없다라고 하면 그만큼 건강보험료는 줄여줘야 되는 거죠. 네? 소득도 안 되는 재산 조금 하나 가지고 있다라고 집 한 채 가지고 있다고 건강보험료를 7만 원, 10만 원씩 부과하는 거는 불합리한 것 같아요, 확실히. 예. 게다가 직장 가입자들 같은 경우는 피부양자 문제를 안 그렇죠. 건드릴 수가 없는 것 같아요. 피부양자도 문제 예.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지역 가입자 같은 경우는 피부양자 포함해서 전체가 다 그 계산이 돼서는 그렇죠. 보험을 내는 개별적으로 반면에 다 부과가 되죠. 예. 저도 직장 가입자이긴 한데 어머니 아버지가 제 이름으로 들어와 있진 않지만 저희 오빠 같은 이름으로 들어가서는 사실은 그 혜택을 보고 네.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좀 한번 건드리고 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직장 가입자 중에서 피부양자들이 일종의 소득이 있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집이 몇 채씩 가지고 있으면 임대소득이 발생되고 이리저리 금융투자를 했으면 그걸로 인해서 금융소득이 발생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은 금융소득이 연 4천만 원 이하, 임대소득이 4천만 원 이하라고 하면 피부양자로 등록을 할 수가 있어요. 그건 문제도 작은 있으면 액수가 아닌데요. 작은 액수가 아니죠. 예를 들면 금융소득이 4천만 원이라고 하면 금융자산만 야. 대략 3부 정도 이자로 그러니까 이게 3% 정도로만 잡더라도 대략 한 15, 16억 정도의 금융자산, 네? 부동산도 아니고 그 현금으로 그걸 가지고 있는 정도니까. 근데 그런 분들이 지금 피부양자로 등록돼서 소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단 말이죠. 이건 불합리한 거죠. 불공평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소득 중심으로 좀 부과를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거고요. 네, 소득이 있는 곳에 정확히 파악을 해서 거기에서 우리가 그러니까 이 보험료를 내게끔 해보자. 네네. 이런 건데 그 다른 보험이라던가 다른 것과 달리 건강보험은 정말 그 오히려 이제 직장 가입자들한테 너무 큰 과한 혜택이다 못해서 이제 피부양자 문제라던가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소득들이 안 잡히는 문제들로 인해서 오히려 과한 혜택을 받고 있고 반면에 지역 가입자들 같은 경우는 정말 그거에 비해서는 과도하고 너무 엄격하게 물리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정부가 지금 개편안을 지금 건강보험공단에서 냈잖아요. 개선안을 냈는데 관련돼서도 좀 한번 소개를 해주시면 간단하게라도. 예, 지금 이제 정부가 소득 중심으로 좀 개편하겠다라고 한 논의를 지금 하고 있는데 글쎄요, 좀 결과적으로는 상당히 그 용두사미로 끝날 가능성이 좀 커 보여요. 그러니까 애초에 이거를 적극적으로 제기했었던 거는 부가체계 개편을 개편하자라는 주장은 건강보험공단이 계속적으로 요구를 해왔었던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제 정부가 지금 박근혜 정부 하에서 어쩔 수 없이 받았어요. 워낙 세게 이제 부가체계 개편해야 된다. 지역 가입자들의 민원도 너무 많고 무려 1년에 뭐 5천만 건의 민원이 제기될 정도이니까. 5천만 건? 예.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 중에 제가 일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워낙 이래 심각하기 때문에 이걸 단일한 기준으로 공평한 방식으로 부과하자. 그러려고 하면 소득 중심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제안을 했었던 거고 정부가 이걸 받았는데 근데 문제는 지금 현재 박근혜 정부가 이거를 제대로 하고 싶지 않아요. 저번에 이제 지난달 9월 11일 날 정부가 기획단 안을 일단 발표했는데 우선은 재산 기준은 그대로 유지하는 방식으로 그래서 일부만 이제 기본 공제 형태로 감액해 주는 방식으로 갔고 물론 자동차는 기준을 좀 폐지하겠다라고 했는데 중요한 게 이제 재산이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 재산 기준을 폐지를 하게 되면
반면에 재산으로부터 발생되는 소득에는 부과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재산으로부터 발생되는 소득의 대표적인 게 양도소득이라든지 상속 증여소득이에요. 근데 여기에는 부과하지 않으려고 지금 정부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좀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지금 정부가 누구를 가장 사랑하죠? 서민을 사랑합니까? 부자를 사랑합니까? 그렇게 되면 부자 증세가 되는 거죠, 자연스럽게. 그렇죠. 그러니까 소득 중심으로 이 원칙을 관철시키게 되면 그동안 이제 직장 가입자들은 재산이 엄청나게 많더라도 재산에 건강보험료 부과가 안 됐지 않습니까? 반면에 지역 가입자들은 재산 쥐꼬리만한 재산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과도하게 재산이 부과됐단 말이죠. 이걸 공평하게 하려고 하면 재산 기준을 없애고 재산으로부터 발생되는 소득에는 매겨야 되는 거죠. 근데 이 재산으로 발생되는 소득에 매겨지는 대상자들의 대부분이 부자들이에요. 집이 2채, 3채 그 이상 갖고 있는 사람들, 그다음에 금융자산들이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사실은 건강보험료를 더 많이 낼 수밖에 없는데 이건 부자 증세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정부가 이거를 최소화시키려고 그래요. 그래서 부가체계 개편을 소득 중심으로 가지 않고 소폭의 개선으로만 끝내려고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비판의 지점은 여기에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정부가 여전히 정말 누구를 대변하는 정부인가가 지금 이 부가체계 논의만 보더라도 쉽게 알 수 있어 보입니다. 지금 히프님이 말씀한 소득 중심으로 부가체계를 가져가야 된다라는 게 지금 지역과 직장 나눠지는 것도 자연스럽게 일원화되는. 그렇죠. 소득 중심으로 가면 내 직장 가입자다, 지역 가입자 더 의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소득이 없으면 안 내는 거고 소득이 있으면 소득이 있는 거에 대해서 부담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일각에서 지금 부가체계 개편에 반대하는 진보 진영의 목소리가 있는데 뭐 셀러리맨들 유리 지갑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실제 소득 중심으로 갔을 때 기존에 예를 들어 재산 소득이라든가 임대 소득이라든가 그밖에 소득이 없는 평범한 셀러리맨들에게는 달라지는 게 없는 거죠. 뭐 그분들은 변화가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게 많이 좀 오해가 되는 것 같아요. 오해가 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대부분의 이제 근로소득 위주로 자신의 소득이 대부분인 분들은 그게 대부분이죠. 사실은 직장 가입자의 대부분인데 이분들은 변화는 전혀 없고요. 단지 근로소득 이외에 종합소득이 있는 직장 가입자들 이게 직장 가입자의 대략 한 1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상위 10% 정도 되겠죠. 그러니까 이분들이 부담을 좀 더 하는 거고 또 피부양자들 중에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건강보험료를 내야 되지 않습니까? 이 피부양자 중에서도 이 따로 이제 소득이 있는 사람들도 대략 한 10%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실제 소득 중심으로 가게 되면 대략 상위 10% 정도가 사실 건강보험료 부담을 더 하게 되는 거고 또 대부분의 직장 근로자, 근로수입만 있으신 분들은 변동이 없는 거고 또 지역가입자 중에서 소득은 없는데도 불구하고 재산 있다고 과도하게 매겨진 분들은 대부분 혜택을 보는 거죠. 그래서 건강보험의 부담의 형평성이 훨씬 제고되는 측면들이 있죠. 사실 이건 뭐 부자 증세다, 뭐 서민 감세다, 뭐 이렇게 따질 문제는 아니고 건강보험료 원리에 맞게 소득에 비례해서 뭐 보험료는 부과한다라는 원칙 이대로 가자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건강보험이 왜 유지되냐라고 하는 원래 목적을 그냥 쉽게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 건강보험이라는 게 질병이 생겼을 때 그 질병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소득 상실, 개인들의 소득 상실을 메꿔주기 위해서 건강보험이 만들어졌다라는 취지를 원래 생각을 해본다면 소득에 대해서 그 맡기는 거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한 거고 그렇죠. 있지도 않은 그러니까 재산을 가지고 있다라는 근데 소득이 발생되지 않은 재산을 갖고 있다라는 이유만으로 재산에게 부과되는 이 과도한 뭐라 해야 되지 불공평함을 원점으로 다시 그러니까 재위치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게 이번에 우리 주장인 것 같습니다. 아니 건강보험공단도 과거에는 직장보험 지역보험 나눠져 있다가 이게 통합이 된 거거든요. 사실은 지금 지역이냐 직장이냐 이렇게 구분할 거 없이 소득 중심으로 된다면 지금 건강보험료 부과와 관련돼서 납부와 관련돼서 이 형평성의 문제도 저는 자연스럽게 좀 해소될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나 이게 100세 시대 노후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소득이 있을 때는 건강보험료를 적게 내고 소득이 없을 때 많이 내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50대 되신 분들, 은퇴를 고민하고 계신 분들, 지금 직장 다니시면서 직장보험 가입이 돼 있어서 보험료를 별로 안 내시는데요. 나중에 이제 은퇴하고 지역가입자로 됐을 때 자식이
직장을 갖지 못하거나 그 대신 예를 들어 3억짜리 뭐 전세든 뭐 예를 들어 주택을 보유했을 때 갑자기 뭐 수십만 원에 뭐 10만 원 이상의 예, 그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는 거죠. 정부가 좀 제대로 이번에는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간만에 정말 소득 중심으로 개편해야 된다. 건강보험료는 이렇게 이제 안을 냈는데 많은 분들이 건강보험공단이 정부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할 것 같아요. 다릅니다. 네, 그러니까 다르다는 거 전혀 다릅니다. 이걸 네.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뭐 정부가 건강보험공단에서 그런 안을 냈고 정부는 오히려 지금 안 받으려고 복지부 하기 싫어하는 거죠. 안 받으려고 하는데 지금 일각에서는 정부는 그러니까 건강보험공단에서 낸 안을 가지고 서민증세라고 서민증세라고 반대를 하면서 그 자체도 사실은 저희는 좀 이해하기가 어렵거니와 정부는 그렇게 하지 말아라고 얘기하는 꼴이 되고 있어서 정부가 슬그머니 발을 뺄 수 있는 여지를 더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네. 정의당이 더 열심히 이 건강보험공단이 안을 가지고 더 강하게 정부를 압박해야 되지 않을까. 정의당 역할이 정말 더 중요할 때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살펴봤고요. 다음번에도 저희 이제 사보험 문제라던가 건강보험 문제에 대해서 계속 짚어나갈 예정입니다. 들으시느라고 좀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오늘은 그래도 자기 건강보험료와 관련된 문제였기 때문에 우리 생생한 또 개인 사생활 그냥 공개된 거 이거 아시는 분들은 할 텐데 사생활까지 다 들춰본 재산도 다 들춰본 오늘 그런 날이었는데요. 오늘도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방송은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의 지원으로 만들었습니다.